안녕하세요. 취준하는 도야지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중견기업 합격자의 나이, 학점, 학벌, 자격증, 영어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케팅, PM 마케팅, BM 마케팅, B2C 마케팅, B2B 마케팅, 영업관리,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영업 지원, 물류, 이커머스, 전략기획, MD 인사총무, 경영지원, 경영관리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40개가 넘는 기업에 합격을 하면서 그리고 컨설팅 15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얻게 된 저의 취업 관련 데이터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취준생의 나이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경우 26살, 남자는 28살이 가장 많이 대기업, 중견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면 마지노선이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슷한 능력을 갖췄을 때에는 여자의 경우 28살, 남자는 30살이 마지노선입니다. 물론 해당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신입 입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사 쪽에서 사례를 들자면 25살 여성 A와 29살 여성 B 중 신입 한 명을 뽑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어린 사람을 뽑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경험적으로, 능력적으로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린 상사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기 불편할 수 있어 그럴 일을 사전에 피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전제는 같은 평가하에 이런다는 것이고 실제로 능력이 훨씬 뛰어나면 뽑힙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학벌입니다. 과연 취업에 학벌이 중요할까요? 우선 제가 느낀 답변은 당연하게도 학벌이 중요하다입니다. 어찌 보면 학벌은 결국 그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증빙 자료니까요. 여러분에게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학벌이 좋은 학생보다 어떠한 부분에서 뛰어나신가요? 그걸 증명할 지표가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교하니 학벌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스펙이 훨씬 뛰어납니다. 주변에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우려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스펙을 쌓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더 뛰어날까요? 성격? 대인관계? 물론 예전에는 학교 좋은 친구들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들이 훨씬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관계는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윗사람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입니다. 요즘 서울권 대학, 상위권 인서울대학교에는 학회, 동아리,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발달해 있습니다. 보통 2학년부터 선배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성과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총 3곳의 대기업을 입사해서 신입들의 스펙을 알아보고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 합격자의 스펙을 물어보면 대기업의 경우 70% 이상은 경희대 이상입니다. 학벌만이 기준은 아니지만 학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합니다. 물론 마케팅 MD 기준입니다. 영업관리 직무의 경우 국승세당까지가 70% 이상입니다. 편의점, 백화점 등은 지역별로 뽑을 때가 있어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학교 커트라인인지 스펙과 능력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제 경험상 학교로 나뉘기보다는 한 분야에 조금 더 특출난 사람을 선호합니다. 언어, 마케팅, 데이터, 직무 경험 등등. 학벌이 안 좋다면 무조건 6개월 이상의 직무 경험을 해라. 만약 해당 글을 읽는 본인이 해당 학교들보다 낫다면 합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30%라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 3년, 5년간 학과에서 졸업한 선배들의 합격한 회사를 토대로 가능성을 받고 도전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학교를 빼고 타 지원자와 경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역시나 직무 경험입니다. 6개월 이상의 직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좋은 학교의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SK에 들어갔을 당시 총 30명 중에 인턴 경험 이외인 친구들이 전체의 50%, 1회 경험한 친구들이 30%, 3회 경험한 친구들이 15%, 인턴 경험 없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창업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벌과 상관없이 정말 동등하게 능력으로만 인정을 받고 평가받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3년 동안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요. 저는 또 추천하는 건 캠퍼스 리크루팅, 지역별 채용입니다. 이건 특히나 직업국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지역만 다를 뿐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위로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3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능력으로만 평가받아 이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추천 채용이나 학점을 받고 회사를 경험하는 현장 실습 방식으로 회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대외 활동, 서포터즈만으로도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스펙은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성적, 자격증뿐 아니라 이제는 어찌 보면 직무 경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쌓아도 그걸 수치적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안 좋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저보다 훨씬 학벌이 좋은 친구들과 경쟁을 했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의 중요한 요소, 학점입니다. 우선 학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1점대부터 4.5점까지 합격한 사람들이 있기에 명확하게 이 점수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수치 이하인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정말 20%의 확률도 되지 않고 우리는 그 20%를 보며 위안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의 학점들을 모아 분석도 해보고 인사팀에서 서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 3.5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해당 점수 이상부터는 채용 결과 측면에서 특출나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대부분 3.7 정도를 갖추고 있더군요. 이게 낮은 친구들이 사기업을 애초에 포기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의 서류가 별로여서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낮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통해 2점대 학생들도 합격을 시키기도 했으니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점 3.3 이하는 대부분 면접에서 학점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해당 질문을 받았다는 자체부터 엄청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안 좋은 이미지를 쌓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학점은 학벌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 낮아서 떨어졌다고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학점 낮은 친구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정말 못씁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만 신청을 하고 아닌 친구들은 합격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학점이 낮은 친구들은 떨어진 원인을 자꾸 학점에서 찾아 다른 학생들보다 자기소개서 수정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이후에 회사마다 1회씩 무료로 첨삭을 해주는데도 신청을 하는 횟수도 적습니다. 저는 이처럼 본인이 어떤 한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서류, 면접에서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점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기존에 추천하는 6개월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1년 이상의 대외활동 경험을 추천합니다. 대외활동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학점이 낮은 친구들은 어떻게든 나도 버틸 수 있다, 성실하게 지속할 수 있다라고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고 1년 이상의 경험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점이 낮다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함에서 당연하게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급하게 지원만 한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4년간 꾸준하게 관리한 걸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얻으려고만 해서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취업의 중요한 요소, 자격증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저는 마케팅, 영업관리, MD, 해외영업 등등 다양한 직무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꾸준하게 지원을 하며 합격 여부를 분석해보며 얻게 된 바로는 중견기업이 훨씬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보더라도 서류는 자격증이 많이 준비되지 않아도 합격을 하곤 하지만 최종 합격까지 결과를 봤을 때에는 확실히 중견기업은 더 까다롭게 체크를 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역을 전공했고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유통관리사,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마케팅, 인사, 총무와는 관련이 전혀 없죠. 사실 제가 합격했던 다양한 직무 중에 해외 영업을 제외하고는 제 자격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회사를 지원하며 얻게 된 정보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 학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그것이 서류, 면접에 반드시 티가 납니다. 최소한 본인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정도는 우선적으로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력서에 빈칸으로 제출할 때의 마음을 저도 경험해봤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회사는 이력서란에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률을 보면 확실히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 있을 때 높긴 합니다. 특히 지원 공고에 우대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결과가 더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외 영업 마케팅 MD 영업관리 직무에 필요한 정형화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영업의 경우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중 한 가지는 갖추세요. 사실 하나만 따면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따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KF5 강의를 듣고 한 달 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유통관리사는 여러분이 준비할 모든 자격증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그만큼 합격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빈칸으로 이력서를 내지 않기 위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오픽 AL을 선호하지만 저는 IH만으로도 삼성전자, LG, 포스코 해외 영업 직무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영업관리의 경우 완전 필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없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기 좋습니다. 결국 업무를 진행할 때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학 관련 전공 친구들도 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물류관리사와 같이 실제 업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제무역사 자격증만으로도 영업관리 직무를 수차례 합격했습니다. 제 유튜브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들 관심 갖는 마케팅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마케팅 업무의 거의 80% 이상은 시장조사, 데이터 정리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직무 지원자들은 자격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상 경력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자격증만 있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 본인이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저는 사조사 2급 ADSP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해당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자격증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최소 2달 이상 소요되니 미리 취득하길 추천합니다. 쉽게들 취득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경우 쉬운 만큼 취업의 메리트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좋습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SQL을 따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MD 직무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마케팅 직무와 필요로 하는 역량이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자격증을 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MD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 스토어 또는 창업을 상당수 진행합니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도전들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많은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다면 취준하는 도야지 구독하고 방문해주세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가를 옮기는 시기가 겹쳐 취업과 관련해서 물어볼 선배조차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봤고 우여곡절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제가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삼성전자, SK,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GS리테일, BGF리테일부터 롯데백화점, OK저축은행,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취업을 준비하며 새롭게 꿈꾸게 되었던 기업들까지 모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노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시간을 내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